이번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아야, 어여인 모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갖다 쓸 때 보통 편하게 기역을 쓰고 니은을 쓰는데요. 이 같은 기역이라도 글씨를 쓰는 느낌이나 방향에 따라 글씨가 주는 모양이나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기역을 가로선과 세로선이 똑같이 가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판문체에서 많이 쓰는 기역체인데요. 이걸 약간 변형을 준다면 옆쪽으로다가 아래쪽 세로선을 갖다가 사선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획으로 가고 사선으로다가 비껴나갈 수 있죠. 이렇게 비껴나가는 획의 글씨는 강이라던가 길이라던가 아니면 김, 이렇게 아래쪽에 자음이 붙어서 나가는 붙어서 나가는 그런 획순을 많이 쓸 수 있는데요. 그것은 위에 모음을 쓰고 나서 아래쪽에 다시 붙는 자음 공간을 갖다가 남겨주기 때문에 비껴쓰기가 되는 거고요. 또 사선 글씨인 기역도 있는가 하면은 이번엔 둥글려서 쓰는 글씨, 다시 보면은 둥글려서 쓰는 기역 글씨가 있는데, 둥글려서 쓰는 글씨 같은 경우는 아래쪽 하단 쪽에 글씨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꿈이라고 하는 글씨체나 아니면 공이라고 하는 글씨체나 궁이라고 하는 글씨체, 이렇게 아래쪽 하단 쪽에 모음 자음이 동시에 들어오는 받침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궁굴려서 쓰는 글씨체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이지만 필기체를 쓸 때 획선이 세로선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둥글려서 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소하지만 캘리에 있어서는 이런 사소함을 갖다가 글씨가 주는 느낌을 갖다 표현하기에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기역 글씨체부터 변형체부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정석이 되는 판문체 글씨, 위와 아래쪽, 그러니까 가로선과 세로선이 똑같이 쓰여지는 판문체 글씨를 갖다가 연습을 해 주신다면 거기서 약간 변형이 주는 획글씨를 갖다가 연습을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살짝 공굴려서 한 획으로 가되 공굴려서 쓰는 글씨체를 갖다가 넣어 주시면 좀 더 나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글씨체에는 양쪽이나 아래쪽에 오는 자음과 모음을 갖다가 생각을 하셔서 쓰시는 게 맞고요. 그때그때 글씨마다 모든 게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 연습하는 글씨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습한 한지, 지금 서예지에 연습한 글씨체를 제가 A4 용지에 살짝 바꿔서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판문체인 고, 구 말하는 글씨를 써봤고요. 고구마라는 글씨는 아래쪽에 모두 다 획이 있기 때문에 둥글리거나 아니면 크기가 똑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공이라는 글씨는 아래쪽에 자음과 모음이 함께 오기 때문에 조금은 작게 써질 수 있는 글씨체입니다. 그리고 가로선이 획으로 다 돌아가는 거는 강, 길, 걸,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글씨가
쌍기역으로 다 되어 있는 경우, 꽝이라는 글씨체와 꿈이라는 글씨체에서 보면은, 꽝 같은 경우는 모음이 두 개에다가 자음까지 세 개이기 때문에 조금 쓰기 까다로운 글씨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최대한 쌍기역 같은 경우 작게 쓰고, 꼭 모음을 조금 더 길게, 이쪽은 작게 주고 다시 자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을 띄워놓고 써주시면 좋고요. 꿈이라는 거는 아래쪽에서 오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미음이라는 자음이 충분히 커질 수 있거나 작기 때문에 쌍기역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갖다가 글씨 하나에 아래쪽에서는 1이라고 보면은 위에서는 2분의 1로다가 작게 써주는 게 글씨의 특징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역을 충분히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이제 니은을 살펴볼 텐데요. 니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로와 가로선이 모두 다 똑같이 생긴 글씨가 있는가 하면 살짝 위로다가 삐껴 올라가거나 아니면 둥글려서 쓰는 글씨가 있는데, 둥글려서 쓰는 글씨는 항상 마찬가지로 위에 쪽 글씨거나 아래쪽 글씨인데, 니은 같은 경우는 아래쪽 받침이 많죠. 그래서 보면은 한아름 할 때 뭐 한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길게 받쳐준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한이라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의미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뭐 가득하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끼 한 바구니 이런 느낌이 드는 글씨를 쓸 때 많이 사용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득한 바구니처럼 보이죠? 니은 글씨를 다시 천천히 살펴본다면 니은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국이나 대한민국을 쓸 때 거의 판본체로 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비나 아니면은 날아오르다, 뭐 꿈이 날아오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래쪽에서 이 글씨가 주는 느낌에서 주기 위해서 사선으로 비껴 나가는 글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획순이 올라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날아오르다 했을 때 니은선 자체가 올라가면서 중심을 올라가게끔 잡아주고 나머지 글씨들은 그대로 따라오게끔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살짝 구부려서 둥글리게 가는 글씨 같은 경우는 바구니 뭐 한가득하다 할 때, 한가득하다 할 때는 이렇게 바구니 모양이 양쪽으로다가 둥글려서 보이죠? 그림처럼 여기에 가득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켈리 글씨체의 특징이 글씨 자음 모음, 그냥 하나의 자음 모음이겠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거, 글씨만 보았을 때 저거는 정말 가득하네, 뭐 저거는 날아오르네 라는 것처럼 의미가 같이 느껴지는 게 켈리 글씨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켈리 글씨체의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디귿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디귿과 쌍디귿 두 가지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디귿은 한 번에 가는 획순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살짝 위에 쪽 획을 쓰고 아래쪽 선을 갖다가 구부려서 쓰는, 한번 1번으로 가고 살짝 구부려서 쓰는 경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쌍디귿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에 가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는데, 저희가 쓰는 이 펜 자체가 붓펜이기 때문에 획은 될 수 있으면 띄워서 가는 게 좀 더 상대방한테 읽히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같은 거라도 똑같이 생긴 디귿이지만 이걸 갖다가 사이사이를 갖다가 붙여서 한 번에 썼을 때 읽히는 것과
따로 떨어졌을 때 읽히는 그 가독성을 갖다가 무시할 수 없는데요. 만일 이 지금 떨어져 있는 글씨를 갖다가 한 번에 쓴다고 하면은 잘 못 읽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쌍디귿 같은 경우나 쌍비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쓰는 걸 갖다가 유의하셔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니을을 많이 쓸 때 궁금들 하시는데요. 니을을 우리가 쓸 때 거의 학교에서 배웠던 방법이 이렇게 정자체로 썼을 때 획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서 배우는 걸 갖다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 획을 자연스럽게 굴린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흘린다거나 하는데, 이 니을을 쓸 때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 니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요. 쉬운 방법은 니을이 생김새를 가만히 보면은 숫자 2와 닮았어요. 그쵸? 숫자 2와 닮고 어떻게 보면 숫자 3과 닮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2를 갖다 연습을 하신다거나 숫자 3을 갖다가 빨리 연습을 하시면 보통 캘리에서 쓰는 니을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숫자 3을 쓰고 살짝 끝을 올려서 써볼게요. 숫자 3을 쓰고 살짝 끝을 올려 쓰고 숫자 2를 쓰고 멈추고, 숫자 2를 썼을 때의 니을은 이런 글씨를 쓸 때 많이 들어가는데, 니을과 니을 아니면은 자음과 모음이 해서 위아래로 다 글씨가 두 개가 들어있는 경우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씨를 갖다가 공간을 갖다 채워줌에 있어서 약간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니을을 갖다 다 썼을 때 조금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너를 사랑해라는 글씨를 갖다가 예시로 한번 써볼게요. 너를 사랑해라고 했을 때 니을 자체에 있는 게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도 니을이 들어가는데, 이 니을이 2라고 했을 때 이 니을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글씨 균형 자체가 조금은 안 맞죠? 그리고 포인트는 사랑해가 좀 더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너라는 글씨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늘자가 2를 맡았기 때문에 늘자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를 어디에다 주느냐, 어느 글자가 더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이 글씨가 더 커질 수도 있게끔 바꿔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를 쓰고요. 사랑해에서는 3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너를 사랑해. 자, 위에 거하고 비교가 되시나요? 위에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글씨체이지만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 2로다가 쓰고 그 다음에 숫자 3으로다 쓴 글씨 니을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숫자로다 봤을 때는 숫자네라고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따라하고 싶은 켈리 글씨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니을자를 쓸 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면 숫자 3을 갖다가 빨리 쓰거나 아니면 옆으로 길게 눕혀 쓰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물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니을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거는 한글을 알고 한글을 배운 우리들의 정서에 맞는 글씨체이기 때문에 저건 물이라는 표현이야 라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읽힐 수 있지만, 간혹가다 외국인들은 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